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주식 탐정 김비리입니다. 변비가요 너무 심하거나 과음했을 때 가끔 화장실에서 피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이게 혹시 치질일까요? 쉽게 떠올리긴 하지만 좀 부끄러워서 병원은 잘 안 가게 되는 이 병명 치질. 오늘은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부끄러움을 탈피해 봅시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외과 전문의 이승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네. 그림을 그리신다고요? 네. 근데 주제가 학문이라고요? 조금이라도 잘 설명드리기 위해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림이 좀 모여서 네. 영상 갤러리 전시도 하고 있고요. 다들 알고는 있지만 좀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하는 그 병명 치질. 근데 이 치질이요 다른 용어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치핵, 치열, 치루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항문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중에 치핵이 가장 흔하다 보니까 치질이라 하면 치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수를 위해서 치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은 피부 중에서도 좀 약한 편인가요? 항문은 혈관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만 긁히거나 상처가 나더라도 피가 많이 묻어납니다. 전기가 온통 빨개져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치핵이 가장 흔하다고 했는데 항문 안쪽이 바깥 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를 말하는 거죠?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나요? 처음부터 바깥쪽에 생기는 외치핵도 있기 때문이죠. 항문에 과도한 힘이 자꾸 들어가면 항문에 분포하는 정맥이 늘어지면서 덮고 있는 안쪽의 점막이나 바깥 피부를 부풀려서 혹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치핵입니다. 그럼 대변을 볼 때 힘주는 것도 안 좋다는 거. 보통은 상관없지만 장기간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휴대폰이나 책을 갖고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인은 좀 배변 습관 말고는 또 없을까요?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 과음, 장시간 앉아 지내는 경우 등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임신 때 치핵이 잘 생기기도 하죠. 아이 때문에 이렇게 눌려져서 그런가요? 항문 질환과 골반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럼 변비랑 설사는 항문에 영향을 주니까 이해가 좀 되는데 과음도 문제가 되나요? 치핵은 정맥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과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수리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핵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치핵을 악화시킬 소지가 큰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치질이 유전이라고도. 항문 혈관이 유전적으로 약하거나 점막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근섬유 조직이 느슨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치질을 앓은 경험이 있으면 자녀도 걸릴 확률이 증가합니다. 가족끼리는 생활 환경 혹은 식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업적인 영향도 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시지만 우리 작가님들도 치질인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특정 직업군이랑 혹시 이 병이 관련이 있을까요? 장거리 운전이나 의자에 오래 앉아서 일하거나 서서 일하는 경우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항문 주위 혈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네. 항문 바깥쪽이 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항문 안쪽이 또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항문 안쪽으로 지상선이 있는데 이 안쪽은 점막으로 바깥쪽은 피부 조직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길 경계로 안은 내치핵, 바깥은 외치핵, 그리고 경계가 없는 혼합치핵으로 구분됩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혼합치핵이 가장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혼합치핵이 가장 흔해요. 네. 진짜로요? 네. 치핵이 생기는 부위가 통증이 다른가요? 항문 안쪽의 점막 조직에서 발생하는 내치핵은 타랑, 출혈이 주요 증상이에요. 네. 출혈이 발생하지만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고 배변을 보면 덩어리가 돌출되기도 하는데요. 네. 돌출된 조직이 붓기가 심하면 통증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종종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일 볼 때 통증 없이 선홍색 혈변이 나온다면 네. 내치핵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나타나는 외치핵은 증상이 어떨까요? 항문 주위가 매끄럽지 않고 네.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면 의심해 봐야 하고요.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뒤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전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병원을 안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질에 걸렸다고 하면 바로 수술로 이어질까 봐 좀 두려워서 안 가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치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초기 치액은 보존적 요법, 즉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거나 연고를 바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먹으면 되게 좋아집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 중 열의 7, 8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아, 그러면 10명 중에 2분이나 3분 정도는 좀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혹시 어떤 경우일까요? 수술 전 그림을 보면서 네.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선생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림이라서 조금 네.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네. 대개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변을 보고 난 뒤에 튀어나오는 덩어리가 있는 경우. 티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지만 잘 들어가지 않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크게 나왔죠. 둘째,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고요. 점막이 다 헐어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치액이 팽창돼서 한쪽이 터지면서 피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피가 솟기 때문에 심한 빈혈도 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로 치액 안에 혈액순환이 멈춰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깁니다. 치액 중에 가장 심한 형태인 이 감돈성 치액인데 피가 통하지 않아서 까맣게 조직에 괴사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만성 치열과 치루 같은 다른 항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만성 치열이 동반돼 있어서 통증도 꽤 심합니다. 치루도 수술이 꼭 필요한 질환이고요. 치료 기간은 좀 길까요? 회복까지?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3, 4주가 걸리지만 보통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걷거나 앉거나 서서 하시는 일은 다 가능합니다. 수술하고 잘못 관리하면 재발할 수도 있는 거죠. 치질은 재발이 잦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액의 경우 제대로 수술을 하고 나면 같은 자리에 치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간혹 수술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치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재발했다고 오인하는 것입니다. 수술한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 2, 3번 좌욕은 필수고요. 변을 부드럽게 하는 식이섬유나 대변 유화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은 조심해야 하고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평소에 항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잘 드시고 네. 정상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항문 세정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세정제 요즘에 되게 많아요. 항문은 근본적으로 소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세균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 부위죠. 지나치게 청결에 집착하다 보면 항문 소양증 같은 피부 트러블이 올 수 있어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문은 최대한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은 거네요. 항문은 우리가 평소 잊고 지낼 수 있으면 잊고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